정전사고의 주범인 까치 포획에 나선 엽사들이 총기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총을 쏘는 일이 적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단 암이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인근의 비료 공장에서 지난달 불법 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경찰이 뒤늦게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증거는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산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과일과 축산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국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호남권 새 시도가 내년으로 다가온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확정했지만 전북의 기념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집단으로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인근의 비료 공장에서 지난달 불법 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 공장에 대한 경찰의 현장 조사가 진행됐지만 증거가 이미 훼손돼 주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암이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인근 비료 공장입니다. 지난달 21일 비료 공장에서 연초박과 건축 폐기물, 화재 잔재물 등 불법 폐기물이 수백 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주민과 익산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보름이나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현장 조사다 보니 증거는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입니다. 여기 사진 보이지만 이 장소에 있었는데 그 장소를 지금 파보니까 없어요. 시료 채취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없어진 거죠. 주민들은 익산시와 사법기관의 늑장 대체, 집단 암 발생과 관련한 증거들이 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주민들이 적발해서 시한테 알려준 그런 내용들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이거 사람 다 죽인 물질입니다. 이번 현장 조사가 비료 공장에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료 공장은 지난해 10월부터 환경관련법 등을 위반해 9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기준치를 초과해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해 가동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위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비료 공장에 대한 알맹이 없는 현장 조사로 오히려 주민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해마다 까치 산란기인 이맘때쯤이면 한전이 정전을 일으키는 까치 포획작을 벌이는데요. 총기 사냥이 금지된 곳에서도 총을 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한 농가입니다. 옥상에 설치한 8mm 두께의 강화유리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새를 잡는 산탄의 위력에 둥근 유리 조각이 큼지막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총알 아니면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군형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여기다 대고 총을 쐈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여기는 뭐 야생 그 새 같은 것이 많이 있고 하니까. 바로 뒷집 주민은 한 달 전 대낮에 갑자기 지붕 위로 산탄이 쏟아져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빵 소리가 나길래 쳐다봤더니 까치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붕 위에서 우수수하고 실탄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최근에는 AI 매물 현장 인근에서 총성이 울려 익산시가 한전에 항의 전화를 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함정에 이제 그날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살처분이 있었는가 봐요. 옆에서 이제 가스를 잡다가 이제 그런 민원이 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한전 쪽에다가 담당자한테 통화해서 좀 이제 그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좀 주의를 당부도 했었거든요. 현행법상 민가 부근을 비롯해 농업지역이나 도로로부터 600m 이내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한전이 까치를 잡기 위해 고용한 일부 엽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전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그 사람들하고 따라다니니까 진짜 비밀도 그거 많은 거는 이제 시청이나 이제 부타선들과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니까요. 포획한 까치는 한 마리에 5,000원씩 한전이 사들입니다. 일부 엽사들의 무리한 사냥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국산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과일과 축산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면서
국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농산물 도매 시장을 찾았습니다. 입구부터 가득한 과일 더미 사이에 수입 과일들이 줄지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포도는 지구를 반바퀴 돌아 칠레에서 왔고, 망고는 태국, 오렌지는 미국산입니다. 오렌지가 한 1월 달부터 한 4월 달 정도 되면 거짓 끝나. 체리는요? 체리는 그때 좀 들어줘 이제. 바나나는 사철 가고. 예, 바나나 사철 들어. 한미 FTA 이후 오렌지는 가장 많이 찾는 과일 가운데 하나가 됐고, 사과나 배 같은 우리 과일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축산물, 특히 쇠고기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수입 쇠고기에 치여 시장 점유율이 3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소비가 줄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한우 산업이 좀 많이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위축될 염려가 있고요. 실제로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 5년 평균치에 비해 지난해 2배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대형마트의 과일과 축산물 매대는 수입산이 절반 이상을 점령해 당장 5년 또 10년 뒤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산 농축산물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점령하면서 국내산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지난해 62곳의 전라북도 법인이 23억 원의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법인이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을 신축할 때 법인 장부 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학교용지 부담금의 취득세를 줄이고 비과세나 감면 부동산을 원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세원을 숨겼다 적발된 법인에게 10에서 20%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한 생활체육단체가 참가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체육회는 이 생활체육단체가 실제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 등 9명의 식비와 교통비 등 140여만 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돼 최근 모두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조만간 옛 상벌위원회인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전라도 개도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30개의 기념사업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기념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30가지의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전북이 10가지고 광주가 9가지, 전남이 11가지입니다. 얼핏 3개 시도가 균형을 맞춘 것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 총액은 전북이 1,376억 원으로 3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가장 많은 광주 1,759억 원과 비교하면 400억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전북의 대표 사업이 지도권 산림 치유원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북 전체 사업비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도권 산림 치유원은 사실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도권 산림 치유원은 지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7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백운동 일대 계곡의 산림 자원을 활용해 휴양과 치유의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하자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업을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에 끌어넣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서 거기다 넣어놨어요. 전라 천년운동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천년을 기약하는 의미 있는 해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를 기리기 위한 전라북도의 준비는 너무 부족하기만 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테니스 대회에서 70대 참가자가 심근경색으로 숨졌지만 구급차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체육회는 지난달 30일 김제에서 열린 전북 이순 테니스 대회에서 74살 이모 씨가 경기를 앞두고 몸을 풀다 갑자기 쓰러져 신고를 받고 10분 만에 출동한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체육대회에 응급처치 전문 인력이나 구급차를 배치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은 없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생활체육 지도자들에게 응급처치법을 교육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내 남성들의 결혼 연령이 더 늦어지고 미혼 인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전북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2.8세로 1년 전보다 0.2세 높아졌으며 2000년보다는 4살이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30대 남성의 미혼율은 2005년 27.9%에서 2015년 45.2%로 늘고 같은 기간 40대 남성의 미혼율도 7%에서 19.3%로 높아졌습니다. 2005년 대비 2015년에 남성 인구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10대, 20대, 30대 청년층은 모두 하락하고 40대, 50대, 60대 이상은 상승했습니다. 주요 5개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전북과 관련된 후보들의 공약과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가장 구체적입니다. 연기금 전문 대학원과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등이 눈길을 끕니다. 그러나 이전 대통령들의 전북 공약 가운데 말뿐에 그친 공약이 많아 문 후보의 전북 공약이 모두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약을 제대로 이렇게 이행되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저는 국민들이 모두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도민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군산조선소 해법을 기업에 맡기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만금 카지노 신설을 묻는 찬반 질문에도 정확한 답변을 피해 나가 속 시원한 답변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지역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새만금 개발을 꼭 해야 되는가? 그 문제부터 저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난달 전북을 딱 한 차례만 방문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그 밖에 전북 현안의 해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전북기자협회 토론회 때 전북을 찾은 유승민 후보는 군산조선소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유 후보는 군산조선소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대안으로 새만금과 공항 개발을 언급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달 전북을 찾아 노동개혁과 로컬푸드 육성, 새만금 민간합동 검토위원회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서신동 도의원 보궐선거에 무공천을 선언하고도 정작 당을 탈당한 김희재 후보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돕는 것을 놓고 꼼수 정치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춘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2015년에 개정된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이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를 상실하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서신동 도의원 후보의 무공천 사례가 전북의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일부 당원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무소속 김희재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해 불과 2년 전에 개정된 당헌 당규를 스스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인근에서 한전 직원들이 까치집을 제거하다 변압기가 고장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10여 가구에 20분가량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한전은 까치집 제거 작업 중 비에 젖은 나뭇가지가 변압기에 닿으면서 고장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래 해충인 갈색 날개 매미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과수농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이 갈색 날개 매미충 월동란의 분포 지역을 조사한 결과 전북의 경우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14개 전 시군으로 확산됐고 이 가운데 진안군과 장수군은 각각 100헥타르 이상에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갈색 날개 매미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부화하기 전에 알 덩어리를 제거하고 부화하면 곧바로 약제를 살포할 것을 농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농기계는 경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2015년 전북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 40건을 분석한 결과 경운기 사고가 3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트랙터 사고가 4건, 기타 사고가 1건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광등 부착을 늘리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전주의 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10,000원짜리 위조 지폐 한 장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위조 지폐는 은행원이 업무를 마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컬러 복사기를 이용해 양면으로 복사한 것으로 보고 위조 지폐에 남은 지문을 감식하는 한편 은행 폐쇄회로 화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전주시 6급 공무원 5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반쯤 전주시 삼천동 한 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54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오전 11시 8분쯤 구입한 마라톤 대회 유니폼을 전달받지 못하자 아들과 함께 군산의 한 주민센터에 들어가 골프채로 위협하고 말리는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목일이자 절기상 한식인 오늘 전북은 오전부터 최고 1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금요일인 모레도 오후 늦게 남원과 순창 등 일부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